다시 내게 돌아올까봐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해 난 바보처럼 늘 헤매도 나는 내게 소중한 추억이야. 자, 오늘은 이응이응님이 신청해주신 Too Late, 너무 늦었다는 거죠. 선생님도 지금 새벽 1시인데 너무 늦었네. 이거 하고 빨리 자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교과서 90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불교, 이 통일신라 사회에서 이 불교가 발달하면서 어떤 문화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자, 일단 통일된 이후에 이제 불교가 더욱더 발달하면서 널리 유행하게 되는데, 이 귀족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널리 불교가 알려집니다. 그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자, 이 통일신라 시대 때 제일 유명한 스님 중에 두 분입니다. 이 원효라는 스님과 의상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두 분 어떻게 유명하냐면 우리 그 이야기 많이 알죠. 이 원효라는 스님이랑 의상이라는 스님이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이 두 분이 어떤 동굴에서 밤에 잠을 자게 되는데, 이 원효가 자는 동안 물을 마시고 너무 목이 말라서 일어났는데 옆에 물이 놓여있길래 그 물을 마시게 되죠. 그래서 너무 시원하고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해골에 담긴 물이었죠. 그래서 원효가 거기서 깨닫고, 모든 건 마음먹기 달려있다 라는 걸 깨닫고, 원효는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의상은 그대로 당나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효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불교라는 게 그 어려운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백성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극락 갈 수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귀족들에게 고통받고 이런 삶에서 이 불교만 믿고 내가 이번 생에는 힘들지만 다음 죽어서는 꼭 극락에 가야겠다 라고 이제 이 원효가 널리 이 불교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효의 이런 사상을 정토신앙 또는 아미타불만 외우면 된다고 해서 아미타신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의상은 이제 당나라에서 화엄종을 배워와서 신라에서 화엄종이라는 이 불교의 종파 이름입니다. 화엄종을 개창을 합니다. 이 화엄 사상이 이 조화와 통합 이런 걸 강조하는 사상인데, 그래서 이제 신라 사회 통일이 되고 나서 이제 이 백제 고구려 이 옛날 삼국의 어떤 조화와 통합에 큰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불교뿐만 아니라 이제 유학도 발달하게 되는데, 저번에 배웠었죠. 국학 설립을 통해서 유교 교육을 강화하는 이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라고 했죠. 그다음에 원성왕대에는 이제 독서 삼품과라는 유교 경전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이런 시험도 국가에서 실시할 정도로 나라에서는 크게 유학을 강조해 갔습니다. 특히 이때 당나라에 이게 중복되는 말인데, 유학을 공부하러 유학 가는 사람이 급증하게 되면서 주로 육두품들이 이 유학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라 사회는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출세가 제한되어 있죠, 육두품들한테는. 그래서 이 당나라에는 이미 과거 시험을 통해서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신라 사회에서 이 혈통의 제한을 받기보다는 이 능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당나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해서 여기서 과거 시험,
빈공과라는, 이 당나라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치는 과거 시험을 빈공과라고 합니다. 이 빈공과에 합격해서 벼슬길에 오르기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최치원이라는 인물이고요. 최치원이라는 인물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불교 관련된 예술 문화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통일신라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불교 문화재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자, 불국사 대표적인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죠. 이 통일신라 시대 때 대표적인 불교 사찰이고, 이 경덕왕대에 김대성이라는 귀족이 건축했다라고 전설 속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다리 밑에 보면 이런 통로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 물이 여기 있어서 배를 타고 이 다리 밑으로 지나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불국사 내에 있는 가장 유명한 두 가지 탑이죠. 이 석가탑이라고 하고, 이게 석가탑입니다. 매끈하고 단조롭고 이런 조형미를 갖춘 게 석가탑이고, 이 뒤에 화려한 이런 탑을 다보탑이라고 부릅니다. 교과서에는 석가탑이라고 안 나와있고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불국사 3층 석탑이라는 용어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불국사 이 3층 석탑, 이 석가탑 내부에서 예전에 이 석가탑이 탑이라는 게 선생님이 이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 만드는 게 이 탑이라고 했죠. 이 탑을 도굴하려고 하던 도굴꾼들이 있었는데, 이 도굴꾼들 때문에 훼손됐던 이 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내부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경전이 발견되는데, 이 경전이 지금까지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목판 인쇄물이라는 게 나무로 이제 인쇄를 통해서 이 경전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인쇄물에 관련된 어떤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국사 뒤에 있는 이 토암산에 위치해 있는 석굴암이라는 암인데, 이 전설에 따르면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만들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건설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석굴암이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가면 불교를 상당히 이 국가적으로 천시하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좀 손상이 많이 됐다가 일본 애들이 이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손상이 많이 입었습니다. 신라인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설계를 해뒀는데, 일본 애들이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들이 뭣도 모르고 이제 이걸 복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부에 손상이 많이 가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97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석굴암이 어떻게 얼마나 뛰어난 어떤 과학적인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일본 애들이 이걸 잘 모르고 복원하다가 큰 손상을 입었다라는 게 97페이지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신종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에밀레 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종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장인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 종이 잘 완성이 안 됐다고 합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고, 그래서 수많은 장인들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 전해져 온 전설에 따르면 이 종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기를 이 쇳물에 넣어야 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이 쇳물에 넣어서 이 종을 제작했더니 이 종이 굉장히 은은하고 그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을 치면, 근데 이 멀리 이 종이 쥐잉 하고 울리면서 끝에 에밀레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이게 그 아기가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와 같다, 비슷하다라고 해서 일명 에밀레 종이라고도 불리는 종이고, 이 현대 기술로도 이 종이 굉장히 독특하고 멀리까지 은은하게 퍼지는 이 소리를 재현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이 통일신라 시대 때 그런 종을 만드는 노하우,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성덕대왕 신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안압지라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든 인공 연못이고, 이제 이 많은 귀족들이 여기서 잔치를 즐기고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야경으로서 데이트 코스로 이용되고 있고, 선생님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